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부터 85% 하락한 카누를 2023년 올해에는 매수해도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틀리 풀기사 키포인트 첫 번째, 거시 경제적 압력과 유동성 우려는 카누 밸류에이션을 망가뜨렸습니다. 두 번째, 카누는 거대 바이어에게 비교적 큰 오더를 받았지만 그 오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과 신주 발행, 쉐어 오퍼링을 해야 합니다. 본문입니다. 카누는 올해 유동성 이슈를 발표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3일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은 이후 전기차 업체 카누 주가는 약 85% 하락했습니다. 거래의 마지막 해는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전기차 주식에 전반적으로 잔인했습니다. 하락 크게 했다는 거죠. 지난해 동안 금리 상승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망가뜨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닌 기업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카누 사업은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초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황기는 또한 자동차 산업에도 힘든 경향이 있으며 젊은 전기차 회사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특히 강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카누는 2022년 1분기 동안 4억 75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현재 이 회사는 680만 달러 현금과 현금 등감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인된 at the market sharing offering 프로그램을 통해 2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차 대조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매각해야 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으로 새로운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고금리 환경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입니다. 카누는 최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에 카누는 차량을 관리해주는 회사인 지바의 3,000대의 차량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벤 렌탈 전문 업체인 킹비에 9,300대의 차량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누는 현재 7억 5천만 달러 구속력 있는 주문을 포함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차량 주문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카누는 단기적으로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카누 주식은 계속해서 연준 재정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만 한다거나 중지한다면 전기차 제조사 카누에 반등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계속적으로 급격히 금리를 인상한다면 카누 주가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작년의 대규모 매도세는 잠재적으로 2023년에 극적으로 반등할 위치를 갖게 했지만 왜냐하면 싸졌기 때문에 카누는 계속적으로 높은 위험, 높은 보상의 주식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13일 금요일 기사인데요. 미국 CPI가 13개월 만에 6%대에 접어들었고 연준 2월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카누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파월은 물가 잡으려면 인기 없는 조치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 관련해서 거시 경제적 요인들을 생각해보면 오일 가격이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일 가격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뭐 하나 운반을 하려고 해도 이 트럭 같은 것으로 운반을 하는데 이 트럭 기사가 기름 가격이 높아지면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종이나 기계 이렇게 트럭으로 운반할 때. 그런데 현재는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겠죠. 그러면 금리 하락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또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현재는 이 금리 인상한 게 미국만 살자고 지금 해서 해외 각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미국만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일단
강달러를 만들어서 수입 물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러면 미국 혼자는 평온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울상이고, 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강달러가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 세계에 있었던 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높아서 안전한 은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세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누 주가를 보니까 2020년 12월 22일 최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현재까지 8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이때까지 계속 역배열 상태로 오다가 이제는 수평 횡보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 수평 횡보로 해서 활주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기미가 보이면 매수를 하는 방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려할 사항은 뭡니까? 오더는 많이 받았는데 돈이 없다. 이 오더를 쳐내려면은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쉐어 오퍼링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자, 주식을 할 때 증자, 감자, 자본 잠식 이런 회사들은 되도록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인데, 왜냐면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주문을 받은 게 실라락 같은 희망입니다. 게다가 카누는 아직 신차 연구 개발 단계에 불과하죠. 아직 차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또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주가 조작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양산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신제품 섣불리 투자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카누 같은 경우가 딱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오더를 대량으로 실제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럴지 아리까리합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 저라면 이 양산이 되고 제품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사에서 마지막에 끝맺었던 것처럼 여기는 고위험, 고보상의 주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리비안과 루시드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고려를 해보는 거죠. 테슬라를 제외한 신생 전기차 회사들은 현금 흐름과 기존 현금 보유량을 아주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대란, 시장 유동성의 긴축이 동시에 제조업을 타격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연구 개발비와 각종 부대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챙겨둔 자금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카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